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1920년대 마지막 독립운동사입니다. 1920년대에 일어나게 되는 대중투쟁 운동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계가 나뉘어졌던 것이 우리가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조직체가 하나 탄생을 하게 돼요. 신간이라고 하는 조직체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운동들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1930년대 일본의 침탈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주제 57이고요. 20년대 대중투쟁 민족 유일당 운동이다. 앞에서 서두에 좀 설명드렸는데 제가 요거 제목을 좀 다르게 바꿔볼게요. 요거 어떻게 보시냐면 자,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대중투쟁 제목을 바꾸게 되면 60만세 운동입니다. 60만세 운동. 이 60만세 운동 역시 계기가 돼서요. 민족 유일당 운동에 영향을 끼쳐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로 탄생이 되고요. 이 신간회 이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전개 과정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연도는요. 요게 이제 26년, 그리고 요게 27년, 그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 29년입니다. 자, 일어나게 된 배경이나 그다음에 과정, 그리고 또 어떤 끼친 영향, 요런 것들 포커스 맞추셔서 기출 주제 57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보실게요. 먼저 60만세 운동이죠. 자, 우리는 3.1운동 끝나고 나서요. 다시 한번 거족적인 민족들의 어떤 이 만세운동을 다시 한번 계획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운동이 어디서부터 첫 출발이 되냐면 바로 사회주의 세력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주의 세력들과 그다음에 천도교 일부 세력 그리고 또 학생단체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요. 날짜를 이제 계획을 하겠죠. 그럼 역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3.1운동 할 때는 언제로 날짜를 잡았죠? 고종의 장례식을 날짜로 잡았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0만세 운동도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순종의 장례식을 날짜로 잡게 됩니다. 자,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서 대규모의 시위를 계획하게 된다. 자, 전개 과정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사회주의 계열 쪽에서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 주도했던 거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다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학생 계열만 남게 되잖아요. 이 학생 계열이 남게 되고 사회주의자들 다 수감 생활하는데 민족주의계 쪽에서 이들을 지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작은 사회주의가 했지만 결국 이걸 이끌어 나가는 거, 이 60만세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거는 학생 계열과 그다음에 민족주의 계열이 같이 연합해서 이끌게 된다는 거. 그래서 시위가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서울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계획했던 것만큼 대규모의 만세 시위로 확산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좀 한계를 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 60만세 운동이 가져다 준 역사적 의의가 큽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이제 만세 시위 계획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주의 계열 쪽에서요. 우리가 민족주의 계열하고 연합해서 함께 독립운동을 끌고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게 됐던 사건이에요. 이 60만세 운동이. 그래서 결국 이 전개 과정상 우리가 이 60만세 운동 이후에 민족 유일당 우리가 같이 합쳐서 가는 거예요. 사상적인 어떤 그런 차이 두지 않고요. 같이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27년 신간회라고 하는 조직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국외에서도요. 이런 민족 유일당 운동의 바람이 붑니다. 국외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외에 자, 우선 중국 내에서는 요 북경에서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 안창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단체가 창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만주에서도 3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요 3부가 원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 3부를 하나의 단체로다가 통합하는 이 통합운동을 펼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거 성공했다 실패했다? 우리가 유일당으로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남만주는 여러분 어떻게 간다? 국민부, 그 다음에 북만주는 혁신의회 이렇게 이제 두 단체로 꾸려지게 되죠. 자, 그러나 어쨌든 국외에서도 이렇게 유일당 우리가 같이 하나로 조직체를 합치자라고 하는 이런 유일당 운동이 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내 볼게요. 그럼 국내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세력인데요. 자, 보세요. 민족주의 계열은 분열되고 있었다. 자, 이 민족주의 계열에는 두 계열로 나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는 절대 우리가 일본하고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한쪽은 점차 우리가 지금 여기 27년, 우리가 여기 이제 60만 세운동 20년대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통치 방식은 문화 통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자치론 이런 것들에 회유돼 가지고 점점 이 노선이 이렇게 타협하고 친일로 가는 지식인들층이 많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래서 타협적인 이런 친일, 이광수, 채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민족주의 내에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주의 쪽은 어땠느냐? 사회주의 쪽도요. 자, 보세요. 요거 1925년에 국채를 변역하거나 사유재산 같은 거 거부한다라든지 이런 체제, 불온한 체제 주장하고 하는 이런 독립운동가들 잡아들이겠다라고 했던 이 치안유지법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세력도 굉장히 타격을 받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민족주의 나뉘어지고 사회주의 세력이 약화되고 둘은 연합할 수밖에 없는 어떤 당대의 상황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60만세 운동, 핵심은 뭐죠? 희망을 봤다. 저 60만세 운동. 비록 계획만큼 거속적인 만세 운동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우의 선언, 사회주의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민족주의계와 같이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자, 그런데 민족주의계 중에서도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민족주의 다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타협적, 일본하고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이 연결해서 가겠다. 바로 신간의 탄생으로 연결이 됩니다. 60만세 운동, 사회주의의 어떤 그 콜이 온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신간의 창립. 자, 그러면은 신간의 활동과 모습을 좀 살펴볼게요. 자, 강령은요,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적 각성, 그리고 민족 같이 함께 뭉친다. 민족적 대단결.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는 친일파, 일체 기회주의자들은 배격하겠다. 라고 합니다. 자, 신간회는 뭐냐면 신간 출고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에서 세 가지가 돋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자꾸 뭐랑 헷갈리시냐면 신민회랑 헷갈리세요. 신민회. 우리 이 신민회는 애국개봉 운동에서의 어떤 정점에 해당됐던 단체였어요. 1907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어떤 실력 양성 운동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장투쟁적 성격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신흥 강습소 그리고 신흥 무관학교 뭐 이런 것도 이제 조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던 신민회가 있고요. 이 신간회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꼭 따라 그리셨으면 좋겠는데, 자, 오래된 나무에서 양쪽의 가지에서 이렇게 새로운 꽃이 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쪽 좌 그리고 양쪽의 잎사귀 사이에서 새로운 단체가 꾸려졌으니 그게 뭐냐? 신간회입니다. 그래서 신간 출고목, 오래된 나무에서 세 가지가 꼽는다. 둘이서 합심해서 올라온 게 바로 신간회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신간회라고 하는 이 주제는 아주 그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되게 높아요. 자, 이후에 이제 이런 조직체가 꾸려졌어요. 그래서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우리의 독립운동을 굉장히 이제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강주학생 항일운동, 진상조사단 파견하기도 하고요. 전국에 이렇게 지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00개가 넘는 지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주로 이제 저 지회에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이렇게 또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거는 노동운동이었죠. 29년에 이루어지게 되는 노동운동,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이 신간회가 마치 이 20년대에 어디선가 누구에게 조선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존재가 바로 신간회였어요. 그리고 이 단체는
비합법적인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너무 이렇게 지하 조직, 비합법적인 존재로 이렇게 남겨두게 되면 일본의 레이더망에 잡히기가 어렵잖아요. 이들의 어떤 활동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들이 신간회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타격은 받게 돼요. 자, 여성단체도 있었습니다. 이런 신간회가요. 남성단체, 유일당 운동의 어떤 그 결정체 남성단체가 신간회라면 여성의 자매들 단체는 근우회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시작점과 말하자면 이제 이들이 해소가 되는 시기는 똑같아요. 27, 30일 똑같습니다. 근우회도. 여성 계몽운동 이런 것들. 자, 그런데 해소가 됩니다. 31년에 해소된다. 코민테른. 저거는 이제 공산주의의 어떤 국제지부예요. 저기서 이제 명을 내리는 건데 저 코민테른이 노선을 바꾸게 돼요. 민족주의 계열과 연합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같이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단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그 결정적인 또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내부적으로는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막 너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서 타격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서 본부에 있는 그 지도층, 리더층들을 많이 이제 경찰서로 다 잡아가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지도부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뀐 지도부가요, 약간 이제 친일적 성향의 이런 우리가 이제 지도부가 우경화됐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게 이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신간회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이제 합쳐서 가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코민테른의 12월 태제 명이 떨어지게 되면서 민족주의 계열하고 우리는 같이 이제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노선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회주의 계열은 이탈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간회가 해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해소라고 하는 표현은요, 완전히 이제 우리는 그냥 해체가 아니라요. 우리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이렇게 해소를 한 다음에 우리의 역량을 조금 더 다른 곳에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30년대, 제가 이제 20년대, 30년대 노동운동의 성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비교해서 봤어요. 근데 30년이 되면 이들의 성격이 굉장히 과격해진다는 거죠. 바로 사회주의자들이 그들의 어떤 계급투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계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힘을 쏟게 되냐면 우리 이제 조선학 운동이라고 있어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 사업에 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잠시 이별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해소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 자, 27년에서 31년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해소되는 과정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신간회 타격받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뭐였나 살펴보게 되면요. 60만 세 운동 이후 1929년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학교 안에서도 차별 교육을 받고 맨날 이제 일본인들이 막 우리 조생진 막 이러면서 막 놀리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게 발단이 됐냐면 굉장히 사실 우발적인 일. 그러나 이 우발적인 것이 사실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전부터 아주 그 골이 깊게 뭔가 이렇게 그런 서로 간의 불만이나 울분이 서로 쌓여져 있는 것이 아주 작은 사소한 일로 폭발을 하게 되잖아요. 통학열차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본인 남학생이요, 당시에 조선인 여학생의 그 박기옥이라고 하는 그 여학생의 머리를 이렇게 막 잡아당기면서 막 희롱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있었던 그 사촌 남동생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박준채라고 하는 그 남자 학생이 이제 이 일본 남자하고 같이 이제 붙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에 같이 있었던 그 열차 안에 있었던 일본인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인 학생들 간에 말하자면 이제 이 패싸움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학생들 간에 그냥 단순한 어떤 충돌이자 싸움이에요.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이 문제였죠. 이들이 이제 경찰서에 막 들어가고 하는데 누구를 편을 들었겠어요. 일본인 학생들 편만 들고 조선인 학생들을 막 굉장히 막 또 탄압하고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바로 이제 그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사실은 꼭 이건 일본과 무슨
무슨 이제 우리 조선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실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냥 사소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동안에 일본인들 학생들과의 굉장한 어떤 차별 교육이라든지 차별적 대우 이런 것들이 많이 억눌려 있었던 것이 전국적으로 폭발을 한 것이죠. 이게 여러분 11월 3일 날 처음 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기념을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때가 뭐냐면 학생의 날이에요. 학생의 날. 그래서 학생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날. 학교에서는 이거 보통 이제 그 학생들이 학생회에서 많이 이제 또 그날을 또 기념하는 이런 행사들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일본 경찰이 이제 편파적으로 수사했다. 그래서 자, 이 광주에서 시작된 이 어떤 그 부딪힘이 전국적인 항일 투쟁으로 확산이 돼요. 여기에 누가 진상조사단으로 달려왔다? 신간회가 달려왔다. 자, 역사적 의의 좀 볼까요? 보시면 3.1운동 이후에 일어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어요. 60만 세 운동을 원래는 처음에는 계획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3.1 만세 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을 벌이자. 근데 그거는 생각처럼 되지 않았어요. 근데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어떤 이런 우발적인 상황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 됐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바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가 주는 좀 묘미일 수 있는데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계획된 것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추진돼서 마치 짜임새 있게 굴러가지 않아요. 우리 이제 인생의 또 삶이 그렇듯이 뭔가 이렇게 우연과 필연이 맞물려서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어떤 큰 성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조금 그런 면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3.1운동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이제 동맹휴학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여러분 신간회라고 하는 조직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더욱더 이 운동을 또 지원했다라고 하는 의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자, 밑줄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것은 뭐 안동에 있는 권오설 선생 기적비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중심 인물인데요. 자, 보세요. 순종. 인산일 기회로 삼아서 천도교 사회주의 계열과 함께 준비한 이 운동. 자, 이거 무슨 운동이죠? 60만세 운동이죠? 자, 1번. 치안유지법이 제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요거는 1925년이기 때문에 저건 이제 1926년이고요. 목적은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자, 백정, 사회적 철폐 아니죠. 자,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아닙니다. 3.1운동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국내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왔다? 신간회의 탄생을 가지고 왔다. 정답 4번이고요. 자, 5번.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그래서 농촌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들을 계몽시키자, 깨우자. 분화로드 운동이죠. 요건 이제 뭐 문맹퇴치 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가는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일체 기회주의자를 부인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탄생된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자, 1번.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결성이 되었다. 정답 1번이네요. 자, 2번. 이상설. 이동휘를 정부통령에 선임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 대한 광복군 정부입니다. 우리 이거 1910년대 14년에 연해주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러일전쟁 10주년 기념해가지고 우리가 연해주 쪽에서 만들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일제가 조작한 배고인 사건을 조직이 해체되었다. 요거는 신민회고요. 자, 4번. 조선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려 하였다. 자, 요거 10년대죠. 독립의금부죠. 자, 오산학교, 대성학교, 민족교육 실시했다. 자, 요거보다 신민회네요. 자, 다음 기출주제 58로 가겠습니다. 자, 30년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자, 1910년, 1920년, 그리고 1930년.
자, 보실게요. 우선 일본에 침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그 통치 방침이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이제 10년을 단위로 해가지고 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1910년대는 무단 통치. 그죠? 그다음에 1920년대 문화 통치.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를 침탈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 경제 침탈을 살펴보게 되면 1910년대는 토지조사 사업이죠. 우리를 이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기한부 신고제, 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한 토지 다 빼앗아 갔다. 자, 20년대에 자, 쌀을 증식시킵니다. 산미 증식계획. 그래서 쌀 증식시켜가지고 다 가져가죠. 그래서 우리는 되려 이 조선인들이 먹는 쌀의 소비량은 줄어요. 그래서 줄고 우리는 만주에서 잡곡을 들여와서 먹었다는 거. 자, 요렇게 이제 정치 침탈, 경제 침탈 요렇게 배웠습니다. 10년대, 20년대.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들어갈 차례는 바로 요 30년대 상황인데요. 이 30년대 상황은 우리가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 말살 통치. 여러분, 통치 이 어떤 그 방침만 봐도 굉장히 좀 무시무시하죠. 민족을 말살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면 민족성을 말살하는 거예요. 민족성. 조선인이라고 하는 민족성을 말살시켜서요. 전부 다 황국의 신민이다. 일본 천황의 신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인이다라는 식으로 민족성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걸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때 이 시기 때 병참 기지화 정책을 펼친다. 라고 하는 거. 요것도 이제 같이 보시면 되는데 우리를 완전히 이제 군대를 동원하기 위한 창고 같은 그런 어떤 곳으로다가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요게 여러분 이렇게 38년을 기준점으로 보셔서요. 이 38년에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지거든요. 전부 다 동원하는 거예요. 뭐에 전쟁통에 이들을 다 동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국가총동원령을 기준점으로 해서요. 상황이 굉장히 더 극대화됐다라고 하는 거. 이 시기 때 그래서 다 쓸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어떻게 쓸어가냐면 인적 수탈, 물적 수탈. 그래서 이 시기는 30년대 상황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시기가 바로 30년대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는 45년 8월 15일 직전까지도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파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년대, 40년대인데요. 이 시기가 되면 일본이 완전히 이제 미치광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뭐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요. 이제 물론 이제 경제공황이라고 하는 타격이 있었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전쟁을 계속해서 벌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31년에 이제 만주사변, 그다음 37년에 중일전쟁, 41년에 이제 태평양 전쟁 이런 침략 전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자, 목적은요. 이런 어떤 민족말살 통치를 벌이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병참기지, 군대 창고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침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끔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민족 의식을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거. 뭘로? 일본인처럼 바꿔버린다. 자, 황국 신민화 정책. 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연결시키시면 되는데요. 나는 황국의 신민이다. 이거 매일 암송하게끔 하는 거예요. 저거를 이제 어른 성인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것이 있어요. 아동용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매일같이 암송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조선인이 아니고 나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라에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고 이렇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나는 일본 천황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와서 싸워야 된다. 이런 의식을 계속해서 기르게끔 만드는 거죠. 이게 정말 좀 쉬운 말로 또는 속된 말로요. 총알바지의 역할을 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을 만들고요. 자, 내선일체, 일본하고 조선은 한 몸이다. 내선일체, 그 다음에 일선동조론, 일본과 조선의 조상이 같다라고 하는 동조론, 이런 것들 계속 세뇌시킵니다.
암송하게 하고요. 매일같이. 자, 그 다음에 또 일본의 전통 어떤 신앙이죠. 저 신사에 가서 이렇게 참배하게끔 하는 거. 우리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다 이런 거 계속 이렇게 뭐 논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들을 모셔놨던 곳을 자꾸 이렇게 그 중요한 정치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참배하고 이런 것들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신사 참배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시켰다는 거. 이 시기 때. 젠틀맨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또 이거 막 이렇게 학생들 역사식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또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신사. 전통 신앙입니다, 일본에. 자, 그 다음에 성도 바꾼다. 창씨 개명. 한국인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안 하고 버텼으면 됐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창씨 개명을 안 하고 버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중요한 자리에 취직하는 거 못하게 합니다. 취직도 안 되게 했고요. 뭐 심지어는 만약에 아버지가 그걸 안 했어. 그럼 내 자식한테 취직 못하게끔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량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의 그런 것도 제약을 받기도 했어요. 어디에 입학한다든지 학교에 입학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차별을 많이 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창씨 개명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 내가 이렇게 막 좋아하는 연예인 이렇게 대중의 인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또 이렇게 군중 심리에 의해서 또 그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렇게 지식인들, 즉 조선인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식인이나 그 다음에 또 조금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많이 제의가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일반 평민에 비해서는 사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제의를 받고 거절하는 것이 좀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뭐 옹호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 그 옛날 이제 뭐 옛날 그 할머니 때나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일본식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쓰시는 용어들 보게 되면 일본식의 어떤 용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또 많이 쓰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또 일본의 잔재가 많이 또 들어간 거죠. 자, 볼게요. 자, 그다음에 교육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38년에 조선교육령, 그 다음에 43년에 4차 조선교육령. 요거는 여러분 공부하기가 쉬워요. 1차는 1910년, 2차는 1920년이에요. 3차는 30년, 그 다음에 4차는 40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바꾸게 된다. 선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선택 과목으로 바꾸면 우리 여러분 그 학교에서 옛날에 그 한국사가 선택 과목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근현대사 막 선택하고 이랬던 때가 있거든요. 퍼센테이지가 어땠을까요? 많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각종 뭐 공무원 기업체 뭐 이런 시험에서 한국사 막 다 필수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막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이게 만약에 이제 선택으로 가게 되면 암기할 거 너무 많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잘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선어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 일본에서 이걸 그냥 놔두진 않았겠죠. 잘 안 했다는 거고 40년에 가게 되면 조선어, 조선사 이런 거 전부 다 폐지하게 됩니다. 아예 폐지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실까요? 40년 무렵에 국민학교령이 내려집니다. 글쎄요,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은 국민학교 출신은 있을지, 그래서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불과 저게 국민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요새 학생들이 쓰는 이 초등학교로 바뀐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김영삼 정부 때 바뀌게 됩니다, 초등학교로.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때 일제강점기 때 저 41년에 국민학교령이 내려져서 황국신민학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황국의 신민이다. 그래서 국민학교다. 이렇게 썼던 것이 바로 이때 민족말살 통치 시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력 이런 것들 전부 30년대, 40년대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독립운동가들 보호관찰하겠다, 감시하겠다는 거고요. 이건 뭐냐면 예방구금령이에요. 이 말이 무시무시합니다. 저거는요,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예방 차원에서 저렇게 구금하겠다. 더 탄압이 강해진 거죠. 재판 없이 미리 예방 차원에서 구금하는 예방구금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문화 통치 시기 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요런 신문들도 탄압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 폐간하게 됐다는 거. 완전 이제 극단에 치닫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 부분의 수탈을 보시게 되면, 자, 경제 수탈 다시 볼게요. 토지 뺏는다. 쌀 가져간다. 자, 이 시기에 가게 되면 우리 지금 병참 기지화 만들잖아요. 공업 원료 막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체제로 상황을 막 바꿔버리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적 자원들 다 빼앗아 간다. 자, 남면 북양 정책이에요. 남쪽 지역에서는 면화, 북부 지방에서는 이제 모직물 이런 거 만들려고 이제 양사육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아예 어떤 그 경제 체제 자체를 이렇게 남면 북양 정책으로 만들어 버린 거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30년대 초반기의 상황이에요. 30년대 초반에 뭐 여러 가지 사실 이제 이 농촌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경제공황 29년에 터지고요. 그러면 이제 농촌 경제 어려워지고, 또 이 3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사회주의자들이 막 자극을 또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저런 소작쟁이라든지 노동운동이 막 급속도로 높아지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소작쟁이.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본 쪽에서 농촌진흥운동이다라고 하는 이제 명목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조선 농지령 이런 것들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저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뭐 이렇게 중간 관리자가 있어요. 마름. 그러니까 땅 주인인 지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소장농이 있으면 지주에게 권한을 이임받은 이 마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이 마름이 그렇게 이 소장농들을 많이 괴롭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마름의 횡포에 이런 것들 좀 제약을 거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이런 농촌진흥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오히려 농민들 보고 더 열심히 일하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신교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농촌을 진흥시켜야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그 농민들의 어떤 시름과 고통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고 그걸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아주 그 식민지에 맞는 그런 어떤 일본의 침탈, 그런 것들을 더 강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그냥 뭐 회유책 정도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 소작인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 자, 병참 기지화 정책입니다. 30년에 이제 만주사변이 탁 터트려져요. 그러니까 완전 30년대 초반부터죠. 31년. 그리고 37년이 되면 중일전쟁, 침략전쟁을 일본은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쟁 속에서 저 병참 기지화 정책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40년대 태평양 전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더욱더 극단에 치닫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 병참 기지화 정책은 더 가속화를 달리게 된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석탄, 철, 이런 지화자원 이런 것들 전부 다 풍부한 뭐 북부지방 중심으로 군수산업 같은 것들 만들고, 자, 중일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을 하게 돼요. 인적 수탈, 물적 수탈 이런 것들 다 빼앗아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빼앗아 가느냐? 먼저 물적 수탈 보게 되면 산미증식 계획이 다시 나오죠. 우리가 20년대에 쌀 증식시켜서 가져갔는데, 요거 40년대에 군량미 확보하고 만들려고 40년에 산미 증식 계획 다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미국 다 빼앗아 가고요. 공출해서 가져가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농기구와 녹그릇 같은 거, 이런 금속 제품 같은 것들 가져가요. 근데 이거 금속 제품 가져가는 것은 이제 무기 만들려고. 그래서 뭐 집안에 있는 뭐 숟가락, 쇠붙이, 그다음 문고리, 학교에 있는 종, 뭐 이런 거 다 가져갑니다. 뭐 하려고? 이거는 무기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병참기지야, 군대 창고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량을 통제합니다. 전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제해요. 국가 차원에서 통제하고, 그 다음에 일부만 나눠주는 거, 배급. 자, 그러면 사람, 인적 수탈이에요. 다 뺏어가죠. 남자들 특히 징병 끌려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지원병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나중에 이제 43년, 44년 이렇게 극단에 38년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학도 지원병은 학생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뭐 총이나 쏴봤을까요?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된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까지도 총알바지로 다 내보내진 거예요. 학도 지원병. 그리고 징병제 끌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징용,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장이라든지 광산이라든지 이런 데 다 끌려가서 이제 노동력이 착출당하는 겁니다. 국민징용령. 그리고 또 여자 정신 근로령 44년이 되면 그래서 군수공장에 강제로 끌고 나가고요. 그다음에 뭐 위안부로도 끌고 가게 된다는 거. 위로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일본 군인들을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성적으로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 위안부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일들까지 자행됐다라고 하는 거죠. 민족 말살 통치 시기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보시면 국민학교의 교과는 국민과 이수과 뭐 이렇게 쭉 보시고 국민학교에서는 자, 요거는 황국신민학교의 줄임말이죠. 국민학교령 떨어졌을 때 자, 국민학교령입니다. 국민학교령. 자, 그럼 보시면 민족말살 통치 시기죠. 1번. 원산 총파업에 동참하는 노동자, 요거는 29년 상황이고요. 자, 헌병경찰에게 태형령, 요거는 10년대 상황이죠. 자, 신간의 창립 27년이죠.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 29년입니다. 자, 정답 여자 정신 근로령 44년인데요. 민족말살 통치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밑줄은 이 시기에 일제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 건물은 남경에 있는 위안소, 진열관이다. 자, 이 위안소는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운영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 고 박영심 할머니가 자신이 이렇게 위안부로 끌려왔던 위안소임을 증언하게 되면서 이제 뭐 이런 개발이 원래 이제 대도심이 개발 계획되어 곳이었는데 이걸 어떤 이제 역사적인 어떤 기념 상징으로 남기기 위해서 개발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민족말살 통치 시기죠. 1번 보시면 회사령, 여러분 무슨 령 요거 들어가면 이제 무단 통치 시기. 자, 미국 공출이네요. 그래서 미국 빼앗아 가는 거.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 조선 태영령 무단 통치. 자, 여러분 요거 미스의 협정 언제 나왔을까요? 지난 시간 복습이 잘 되셔야 합니다. 미스의 협정. 미스의 협정으로 3부 막 성립됐는데 이거 타격 막 굉장히 많이 크게 줬잖아요. 이거 20년대 상황이죠. 자, 5번.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다. 요거는 1910년 무단 통치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요. 1930년대 침탈까지, 일본의 침탈까지 살펴봤습니다. 일제강점기 파트 여러분 조금 외울 게 많아가지고 많이 좀 어려워 하시는데요. 잘 따라오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파트에 30년대 독립운동사가 남아있어요. 거기까지 꼭 잘 쫓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